첫 번째 이제 러우 전쟁에서 그 소요가 엄청 갑자기 증가를 갑자기 급상승한 거죠. 이 물건을 또 시장에서 제때 빠르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다음에 성능도 보장되는 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2. 도입국이 볼 때는 야, 저게 러시아제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보장이 안 나는 한국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이건 사도 문제가 없겠다. 그다음 명중률이 대단히 우수하다. 그리고 빨리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별도로 이제 시장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쪽 시장이 방산업체, LG 넥슨, 하나나 같이 중심으로 또 다른 좀 이렇게 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잘 이렇게 관리하고 물건 제때 만들어 주면은 2030년대 K방산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겠나. 자, 그리고 또 이제 편집자께서 2024, 2025 한국군 무기연감 이게 매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도 내신 것만큼 한국 무기, 전 세계 무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칼라로 지금 되어 있는 책인데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면 일단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가 있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게 하죠. 우리 모두가 어쨌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무기는 이 책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있나요? 핵무기는 이제 전략무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갖고 있지를 않죠. 전술 무기만 이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배후에 미국이 이제 지구상을 파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별도로 대한민국군의 어떤 좀 유사시에 소위 이제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상대방을 타격하고 버틸 수 있는 재래식 기준의 전쟁에 의해서 그건 이제 공군력이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지금 뭐 오랜 기간 10년 이상 한미 연합 공군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 소위 이제 이라크 전쟁이나 여러 차례 미국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항공 전력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아주 막 파괴력이 대단한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한반도에도 적용돼가지고 이게 불시에 뭐 암살하듯이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가서 어떤 주석공을 파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하에 숨어 있어도 그걸 다 뚫고 들어가는 벙커 버스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그 뭐 지금도 영상 뭐 찾아보시면은 건물이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그러한 전력을 대한민국 공군과 미군의 공군, 해군, 해병대, 항공전력이 항상 연합전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대로 북한에서는 이제 좀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전에 자기들이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자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테스트를 해요. 들어오지 마라.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반격할 능력이 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이 미사일들이 이렇게 많다. 종류가 다종다양하다. 서로 시속 게임. 한쪽에서 하면 또 우리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근데 최근에 작년에는 진짜 저도 이렇게 카운팅,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훈련을 우리가 했어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야, 이게 먼저 정부보다 더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폭격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도 있구나. 똑같은 전투기에 똑같은 폭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유사시에는 또 미국이 그 탄약을 이제 항공폭탄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싶으면서, 야, 이 파괴력이 어마무시하구나. 어떻게 보면 해군과 공군과 육군 세 개가 크게 있는데 가장 크게 압도하는 게 아무래도 공군인가 봐요. 예, 공군력인데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기분상으로 이제 안심. 우리도 견제력을 일단 가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기분 있게 상승하는 판단이.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일이 있었죠. 오폭. 예, 훈련하다가 폭탄을 민간 지역에다 또.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종사들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저희 세대나 뭐 저희 가까운 세대들은 상당히 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정신 자세가 참 이렇게 잘 돼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조종사들은 좀 그게 뭐 부족한 건가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넘쳐다 못해? 그런 사고도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걸 한국의 공군도 있지만 현무5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무5 위력은 어느 정도 되고 현무5가 세계 최대 재래식 무기인 건가? 아무래도 이런 책까지 내셨으니까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작년 이제 국고에 날 때 공개를 이제 갑자기 이제 했어요. 많이 공개했죠. 예.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제 우리 주변에 뭐 매니아분들이나 평론가들은 그게 뭐 상당히 뭐 대단한 거다. 그리고 상세한 게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이제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아니 재래식 탄두 아무리 뭐 탄두가 뭐 9톤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거 뭐 다른 지역에다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주석궁, 소위 이제 지휘센터 딱 그 하나만 노리고 뚫고 들어가게끔. 진짜 벙커버스터가 되는 건가요? 이제 말로는 9톤이라고 하는데 글쎄 써봐야죠. 모든 물건은, 이 무기는 써봐야 합니다. 그전에는 과장된 것도 많고, 또 실전에 사용했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은 나왔는데, 이거를 양산 배치를 작년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공개가. 그러면 대량 양산 배치를 해야만 실제 위력을 갖추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초기 단계, 소위 부대를 따로 편성해서 이제 만들어서 배치하는 거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러면 그 무기를 통해서 견제력을 가지려면 향후 한 몇 년, 2, 3년 최소 빨라도 지나야만 확실한 견제력을 갖겠다. 소위 뚫고, 다단계를 뚫고 들어가는
이제 소위 탄두 위력을 갖고 있다 하는데 이 보안 어떤 테스트 실험이 더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일단 사정거리가 중거리 아니면 중거리 IRBM 뭐 MRBM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항상 그 핵무기 경쟁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그 정도로 이제 멀리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뭐 5,000km까지 날아간다 하는데 연료 문제로 생각하면은 또 탄두가 줄여야 돼요. 5,000km까지 보내려면은. 그러면 그 부분은 중국의 저 내륙 지역까지. 중국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긴장 상태가 돼서 만약 전쟁한다면 이제 중국의 내륙 지역까지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그렇죠. 그 핵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제 5,000에서 5,500까지 하면은 탄두가 작아져요. 비례해서. 근데 딱 북한의 주석국만 생각하고 뭐 대략 평양 쪽만 생각하면은 뭐 한 300km 정도 하면은 탄두 9톤짜리 실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사실 우리나라가 해머5를 뭐 다른 나라에 쏠 일은 사실상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에 쏠 일은 그렇게 없다고는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긴 하니까. 저희 뭐 디펜스 타임즈의 내부에 이제 뭐 글 쓰신 분들 얘기로는 뭐 이게 일단은 중국까지 생각한 것 같다는 얘기 있었어. 중국의 내륙지, 뭐 내몽고 지역인가, 저 깊숙이. 양안 전쟁 이슈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하면은 어떤 견제력으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중국을 상대로 두 개의 지역, 나라. 북한과 뭐 중국만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나왔죠. 한국에서 얘기하는 초강력 계무 미사일 가진 이 해머5가 핵무기도 대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과장된 건가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최대 극한치에 재래식 무기를 이제 보유하기 시작했다. 핵무기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탄두가 붙어있면은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다. 이거 몇 개 터트리면 핵무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장 좋은 사례가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또 이제 휴전을 깨고서 하마스 지역을 폭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유튜브에서도 아니면 뉴스 클립에서도 그 장면에 이제 몇 배는 되겠죠. 이 파괴력이 터지는 게 연쇄 반응하는 이제 핵무기 같은 거 원자폭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빵 터지고 넓게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위력은 이제 순식간의 위력은 대단하다. 근데 뭐 저기는 없죠. 방사능 같은 거 낚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뭐 아주 최대치의 무기라고 할 수는 있죠. 자, K방산 인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2022년 그 7월 달에 이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9월 달에 보통 계약을 이제 해요. 폴란드. 그리고 실제 대박이 터졌다는 거는 폴란드지 나머지 나라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 수출하는 수준이에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그 전에도 수출이 이제 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몰아서 옵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물건을 살 테니까 다 제공하고 계약을 단계별로 맺자고 한 건 폴란드가 사실상 처음이에요. 대량 발주가 마치 그 냉전 시절 때처럼 확 한 번에 많이 사겠다는.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 매체에서 주변국 뉴스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그 이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수주 발주가 수주단 이렇게 받는 게 그런 걸 다 갖다 껴놓고 뉴스로 이제 부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K방선이 전 세계적으로 뭐 아주 많은 수십 개국의 나라에 나가는 것처럼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계속 완성해야 되는 것도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이제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계약이 다 그걸 먹어야만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는 이제 단계별로 다단계로 하기 때문에 2030년도 정도는 돼야만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벌었다. 그 특정 국가를 상대로. 근데 이제 그 전에 부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도 좀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실적을 다 합하면은 이제 K방산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성장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물건 종류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기라고 하지만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물건을 또 미리 만들고 있어야 돼요. 개발. 그러니까 일반 시장 경제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이번 것만 잘 된다고 여기에 만족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다음 물건이 뭘까 했더니 이제 지금 이제 자주포가 K9A1 기준인데 현재 자주포 폴란드에 뭐 다른 나라 이제 뭐 옛날 동유럽에도 판매되는 거 뭐 이집트도 그렇고 그 다음 버전은 이제 발전 버전이 K9A2 그다음에 A3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예정대로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이렇게 그 그래프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팔리는 무기. 그게 이제 K9 시리즈, 자주포 시리즈예요. 그게 첫 번째고 후속 물건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차, K2 흡혈연차. 이것도 이제 폴란드에서 나머지 이제 뭐 620대 플러스 180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180대는 조만간 계약을 또 한다 하고 2차 계약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후속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전차가 시대가 갔다고 하지만은 소수 정예하던 전차 시대로 가기 때문에 K2 A1 흡혈전차 개량용이죠. 그걸 지금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내수, 우리 육군이 또 사줘야 되는 그 과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그 개량용 전차가 준비는 되고 있고, 다음 물건이죠. 판매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투기. 전투기는 이제 폴란드의 FA50이 지금 48대 계약돼서 지금 12대는 인도가 됐고 나머지 36대가 개량용으로 조만간 내년부터 이제 인도가 될 건데 그거 끝나면은 다음 물건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KF-21 보라매 전투기 이것이 이제 지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물건들은 뭐 대표적으로 자주포, 전차, 전투기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이어져야 돼요. 수출 시장에서 다들 선택을 이제 하겠다. 이거는 도입을 하겠다 하면은 이 K방선은 2030년대에도 잘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마조마한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하는 게 좀 많죠. 국내 언론사들이 소위 온라인상의 언론사들이 자기들 클릭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좀 과대 포장하는 기사가 너무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면서 접하면서 이제 걸러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죠. K9 자주포 굉장히 인기 많은데 이렇게 K9 자주포 경쟁력 있는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가성비죠. 가격 대비 성능이 표준치가 된다는. 그리고 이제 이게 빨리 만들어 준다는 거. 근데 이게 납기일도 조금 이제 가공되고 포장된 스토리인데 이 폴란드에 이제 2022년 9월 달에 계약을 이제 했는데 1차 계획들을 그쪽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하고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빨리 물건을 줄 수 없냐. 마치 그때 우리 육군에 공군에 똑같은 납품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다 뺏어 줬어. 근데 난 이게 꾸준하게 지켜본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는 그 당시에는 말을 못하고 저거 우리가 쓸 거를 저거 빼주면 우리는 뭐 전쟁 대비 안 해? 우리는 뭐 죽어야 돼? 만약 전쟁 되면 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넓게 얘기하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죠. 이거를 저 국가 상대 국가한테 안심을 시키고 뭔가 보증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좀 빨리 줬을 때 뭔가 좀 더 안심하고 또 다음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공군 뭐 FA50 계열이지만 공군도 그렇고 FA50 그렇고 육군의 KT 전차 부대 증가 편성 편제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중간에 3년 동안 멈췄었죠. 그걸 빼주니까 우리 물건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성의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물건을 빼줄 정도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 아주 우수 고객을 확보를 했죠. 폴란드 전례 없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유럽 과거의 동유럽의 이제 핵심 국가인데 또 서유럽 나토에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유럽에서 지금 큰일 났네 저거 뺏기겠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제2기 집권하면서 서유럽을 이제 때렸죠. 니들 돈 써. 왜 내 돈을 계속 쓰게 만들어.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1차적으로 책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2차 세계대전처럼 그게 많이 쳐들어오면 그때 내가 같이 합류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너희들 돈 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증액을 했다. 국방비를 나토에서 증액을 한다 하면서 동유럽은 그쪽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나 한국이 그 방산 시장을 또 이렇게 먹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우리 돈 쓰는 거 우리끼리만 이렇게 회전시키자. 그게 최근에 이제 사례고 저는 이제 그거를 1월 달부터 보면서 저 우리한테 돌아갈 돈이 없을 텐데 근데 또 온라인상의 언론에서 또 뭐 저거 먹을 빵 생겼다 뭐 저 우리 거다 해서 그거 아니라고 이제 저는 다른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3월 달 이제서야 실상들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야. 참 이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온라인의 언론들이 너무 떠드는 게.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최근에 미국의 전략적인 뭐 고립주의라든가 우성주의로 파병된 군인들의 철수 이야기 이런 것도 막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각자 나라 자기가 지켜라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K방산 수요로 이어진다는 얘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요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게 왜 매치가 되죠? 뭐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막 지켜주는 것들이 좀 빠지면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전쟁 장비를 빠르게 지금 괜찮은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서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워낙 뭐 실력도 좋고 이제 좋은 장비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출 중동 지역에 수출한다든지 뭐 동남아시아에 실력이 있어요. 이 서유럽 중심의 방산 그 업체들이 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지켜본 트럼프가 서유럽은 니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만들어서 옛날 냉전 시절 때처럼 똑같이 못하겠지만 만들어서 채워라. 그리고 이제 동유럽은 우리 자기네 미국하고 한국의 대표적 한국의 이제 방산 제품이 들어가는 게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경우. 동유럽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옛날 것처럼 딱 사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죠, 구역이. 서유럽은 네가 지금 해. 북유럽, 남유럽 다 합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일정 부분 한국한테 맡길 거다. K방산에.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제 무기도 좀 늘 거다.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판매할 거다. 그다음에 중동은 이제 공동시장이에요. 뭐 서유럽 방산업체, 미국 방산업체,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다 들어가서 서로 이제 판매하는. 워낙 수요가 더 많으니까 중동 시장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다 분리가 돼 있고 아까 병력 얘기하셨는데 딱 그 온라인상의 뉴스도 좀 이게 뭐 필요할 때가 있었던 게 자세히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은 트럼프가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처음 그 발표했을 때 그 독일 주둔군을 다 분산 배치 뭐 벨기에로 빼고 이태리로 빼고 뭐 중동을 빼서 다시 다 이렇게 뜯어놓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최종 발표가 그 바로 밑에 헝가리 겁을 주는 거예요. 헝가리에다 잠깐 이렇게 이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는 나토 국가이면서 친러 국가예요. 다 묘한 게 있는 거 지금. 그리고 이제 처음에 또 혼자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일 주둔 미군을 38,000명인가 미군을 폴란드로 뺄 줄 알았어. 근데 폴란드를 빼면 또 러시아가 이제 더 긴장하니까 또 반대의 그 상황이 생기니까 밑으로 친러 국가를 빼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상당히 이 트럼프 정부, 특히 트럼프가 일기 때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아. 자기가 뭘 잘못했고 그게 오류가 생겼는지 아니까 지금은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판단하는 게. 그래서 이제 헝가리를 빼는 거기 때문에 실천을 한다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K방산하고는 이제 직접적 연관은 없죠. 병력을 이동 배치를 유사시에 다시 헝가리에서 뭐 독일로 올리는 건 쉬우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 배치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겁을 주는 거죠. 나토 국가, 독일, 프랑스 중심의 국가한테 무기 니들 만들 줄 알잖아. 돈도 있잖아. 돈을 딴 데 복지비에 쓰지 말고 좀 써라. 겁을 주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뭐 트럼프가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 내가 뭐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은 또 뭐 예전보다는 역시 그 정책 오류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천궁창무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첫 번째 이제 러우 전쟁에서 끊임없는 여러 종류의 탄도탄, 뭐 순항 미사일, 네. 뭐 드론까지, 그다음에 드론보다 좀 큰 UAV, 수많은 이제 투발체가 날아들고 그거를 봤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쪽에 이란이 또 쐈잖아요. 막 온갖 종류 다 섞어서. 그래서 이게 예상 밖으로 이제 또 지대공 미사일, 탄도탄이나 그런 이제 공중 전투기뿐만 아니라 그 무인체들, 그 탄도 이제 발사체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소요가 엄청 갑자기 증가를 갑자기 급상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또 시장에서, 소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제때 빠르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성능도 보장되는 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2. 천궁2는 이제 근본이 그 기본 우리 기술, 대한민국의 유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을 합한 거예요. 불검사 합 때 러시아 기술을 좀 받아놓은 거 있거든요.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그게 결합이 돼서 잘 나왔어요, 물건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입국이 볼 때는 야, 저게 러시아제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서방 국가에 어떤 그 장담할 수 있는 고장이 안 나는 한국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좀 괜찮다. 이건 사도 문제가 없겠다. 그다음 명중률이 대단히 우수하다. 그리고 빨리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별도로 이제 시장이 터진 거죠. 그래서 폴란드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죠. 세 개가 이렇게 뭐 실적을 처음에 받았는데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탄도탄, 대탄도탄 쪽에 LI 넥스온. 근데 이게 또 미사일이다 보니까 K방선에서 항상 순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게 기자들이 써주는 게 네 번째 수준이에요. 첫 번째부터 안 나와. 근데 인기는 지금 이제 급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제 천궁2라고 하는 대탄도탄 미사일도 이제 발주를 받지만은, 그러니까 수주를 하지만은 그 시리즈 중에 또 새로 개발하는 게 천궁3, 3형. 예, 좀 더 높이 명중률이 더 완벽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이 고도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롱셈이라고 있습니다. L셈. 그것도 지금 상대방에서 입지를 하고 있죠. 사겠다고. 그래서 L셈도 1형, 2형이 있어요. 앞으로 그쪽 시장이 방산업체, LG 넥슨, 하나하나 같이 중심으로 또 다른 좀 이렇게 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쌓이면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물건 제때 만들어주면은 2030년대 K방산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겠나. 국가 경제에 다른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가 예전 같지 않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메꿔줄 수 있는 국가 경제.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저희 그거를 이제 당사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을 더 늘려야 되고 배정해서 그 관리하는 이제 공무원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게 다령장 로켓 천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투기 KF-21, 이게 보라매 전투기죠? 네, KF-21 보라매. 이게 완성 전부터 전 세계에서 문의가 뭐 관심이 많다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심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외형상 그 디자인이 스텔스 전투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 스텔스 전투기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외형 형상을 이제 결정해서 디자인을 확정을 치면은 이게 전투기를 한번 이렇게 설계해서 고치기 어려우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 기능을 이제 나중에 넣겠다는 거죠. 개량 사업할 때. 그래서 외형부터 이제 확정을 스텔시하게 스텔스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이제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이제 만들어서 공군에 배치하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말 그대로 경전투기고. 그래서 그 건너뛰는 그 실력이 대단한 거죠. 스텔스 전투기는 그냥 한순간에 만들었나? 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개량 사업을 해야 되고 별도로 앞으로 이제 2030년대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이제 살펴보니까 레이더, 뭐 전장비가 핵심 전장비가 또 대한민국 국산이에요. 외국에 미국에 의존을 안 해. 그러니까 뭐 수출할 때 그런 부분을 이제 피해갈 수 있고 뭐 수출 제한이어서.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엔진은 또 미국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와주는 거 같으면서도 하나의 수출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자기 적대국에 미국의 정책에 적대적인 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통제하려고 엔진 자체를 또 이제 야 우리 거 써 하면서 이게 뭔가 아주 고차원의 또 통제를 받는 거예요. 대신 다른 어떤 국가는 수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F-35라는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그런 이제 상당히 철저히 관리해서 함부로 안 파는데 KF-21도 엄밀히 따지면은 막 팔 수 있는 전투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 합의를 해야 돼요. 수출할 때마다 이 나라 되냐? 뭐 오케이. 이 나라 내 말을 잘 듣는데 어떨 때는 정책을 좀 따르게 쓰는 좀 회색 국가들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그런 나라 대상으로 팔 수는 있어요. 미국에 협의를 해서 판매를 이제 승인 받으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기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야 저거는 스텔스 전투기 갖고 앞으로 그렇게 개량을 한다는데 저거 사다 놓으면은 돈을 좀 더 들이면 나중에 들여다 놓고 개량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스텔스 전투기가 된다. 미국은 또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안 파는데
이것이 그 효과를 앞으로 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막 입지를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기본 정보를 이제 알려달라. 이게 어떤 취지에 만들었고 기본 재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공중전 성능, 그다음에 차후에 조만간 이제 성능을 보탠다는 공대지 공격 능력 이것들을 이제 계속 정보를 요구하고 있죠.